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주심리 통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공부할 차례는 지난번 시간에 갑자 일주했고요. 오늘은 갑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갑인이죠. 갑인은 12운성 중에서 근록, 즉 비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아리 위가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 위도 목이고 아리도 목이고. 그래서 대들보 같은 큰 나무를 말합니다. 간목은 지난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긍정적인 주체라고 그랬죠. 매우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위로 뻗어나가고 앞으로 직진해 나가는 그런 넘버원 대장 같은 것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간목은 편재적인 그 속성으로서 간목 자체가 지난번 천간 10개 글자를 얘기할 때 간목을 편재, 을목을 정재, 그 다음에 병은 평관, 정은 정관, 그 다음에 우토는 편인, 기토는 정인, 또 경금은 비견, 신금은 급제, 임은 식신, 개수는 상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병화는 인목 속에는 병화가 있지요. 병화와 그리고 간목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인목 속에는 병화와 간목이 있습니다. 왜 무토는 왜 없느냐 그 했지만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무병갑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심리를 다루는 지장간에서는 맨 먼저 사회적 특성이 갖고 있는 것을 먼저 내세우는 겁니다. 사회적 특성이 뭐다? 삼합이죠. 사회적 결합, 삼합. 삼합은 인은 인호술이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맨 먼저 위에 올라온다. 그것이 뭐예요? 잠재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잠재된 마음이라기보다는 표면적으로 사회성이니까 표면적으로 나오는 마음이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것이 병화니까 갑이 나면 병화가 먼저 식신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영구궁리하고 어느 쪽에 깊이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 갑인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관은 원래 이 병 자체가 경금이 되면 편관이에요. 편관. 편관인데 이 편관적 이 병화는 간목에 대해서 식신이잖아요. 그래서 편관적 식신이다. 편관은 채로 보고 식신은 용으로 삼았다. 편관으로 식신을 삼았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편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무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한단 말이야.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하는 연구를 해서 자기의 일을 갖다 추진하는 사람이가 가면은 대단한 능동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갑인 자체가 편재라서요. 편재. 편재인데 편재로서 비견을 삼았다. 무슨 소리냐? 편재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건데 전체적 관리하는 데에서 누가 뭐래도 나는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적 관리하는 데에서 누구 말 안 듣고 전체적 관리를 주체적으로 해 나가는 거니까 갑인은 도대체 엄청난 뭘 하는 사람이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물건도 관리하고 돈도 관리하고 또 뭐도 관리해요? 사람도 관리하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성 분석을 해보면 자 병갑이죠. 자 병은 평간으로 식성을 삼았다. 궁리를 하되 평간적 의무 그게 의무적으로 막 궁리하면 필요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궁리를 하는 거니까 궁리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스트레스 좀, 가비는 좀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편 병화는 호랑이처럼 병화가 인이 뭐예요? 범이란 범처럼 그냥 비호가 같아. 빛과 같이 빠르다. 따라서 병화는 그 긴장하는 속에서도 굉장히 공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리라는 거죠. 또 그리고 그 공리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빠개지려고 그래. 하지만 참는 거예요. 그걸 잘 참고 아주 초속으로 그냥 공리를 해내면서 뭘 만들어내요. 모든 어떤 이 관리하는 방법을 다 만들어내니까 엄청난 관리를 잘하는 사람. 신금이 식신인 사람은 흡수하는 것을 공리한다. 신금이 식신인 사람은 흡수하는 것을 공리하고, 이 병화가 이제 갑인이 편인인 사람은 편간적으로 편지를 삼으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예, 뭐로 편간으로 식신을 삼았으니까 엄청난 공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금은 주제를 정해서 딱 파고 들어가면 온갖 것들이 다 따라와서 처음에는 공리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지만 나중에는 공리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갑목은 주체적인 기운을 더욱 강하니 그죠? 원래 갑인데다가 또 갑이 하나 더 있어. 얼마나 주체성이 강해. 유동적이며 자기 마음대로 한다. 갑이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변에 인내심을 대표하면 이 갑인이 있을 때에는 주변에 경금 정도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습니다. 왜? 경금이 있어야 인내심이 있는 거거든. 왜? 평관이 있어야 좋단 말이야. 성격이 이 갑인은 엄청나게 자립심이 강하고 주관이 확고하고 고집이 너무너무 세는 겁니다. 고집으로 망하기도 한다. 두뇌가 총명하고 통솔력과 배짱이 두둑하고 한편으로서는 목이 이렇게 또 아래에 있을 게 자비심이 있어요. 독립심과 자아심이 강하고 남에게는 지기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청명하고 고독하다. 엄청난 큰 대들보인 나무다. 큰 나무 밑에는 또 많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죠. 똘마니들을 거느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목은 본래 속성이 편제를 그랬죠. 경금이 되어가면. 그리고 인목 속에는 병화와 갑목이 있는데 병화는 식신으로 있죠. 그리고 갑목은 비견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서 연구심과 공리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가 많으니까? 식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주체적으로 연구하는 힘이 엄청 큽니다. 주체적이면 독립적인 마음이 크고 고집도 무척 셉니다. 도대체 그 고집을 천하의 그 자기 고집을 누가 끄끄리. 그래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 갑이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적성은 뭐냐면 이 갑이는 순간순간 왜 순간순간 그 빛처럼 빠른 호랑이 있다고 했죠. 병화 때문에. 그 순간순간 관리한다면 순간순간 딱 포착하는 걸 관리하는 거거든. 그래서 순간순간 포착 관리하는 것은 사진 찍는 것, 카메라면 그런 것이 굉장히 좋다. 갑인이 안고 있는 화두는 뭐냐면 인목 속의 병화에 있는 겁니다. 그 병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빠르게 초스피드로 나가면서 계속 연구합니다. 연구 궁리하고 막 하는 그 병화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나면 결국 주체가 초스피드로 연구를 합니다. 초스피드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 이것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물건 관리나 사람 관리나 순간적인 그 사진 찍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운동 축구를 한다면은 감독, 코치가 아니고 감독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궁리하는 사람입니다. 학문적인 궁리보다도 통제, 사람 관리, 사물 관리를 하는 것이 궁리를 잘한다. 학문적 관리가 아니고 사람 관리나 사물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갑이는 순간적인 궁리를 하고 잔머리의 능수다. 잔머리가 굉장히 좋다.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을 해버린다. 그런 굉장히 신속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갑인의 행운은 부모와 뜻이 다르고 장남 역할, 자수성가할 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갑인이 비견이 너무 많으면은 필연적으로 뭘 갖다가 꺾어요? 필연적으로 비견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재성을 꺾으니까 재성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그걸 하고 또 갑인이 너무 비견급제가 많으면 인성의 힘을 다 빼버려요. 어머니 힘을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어머니 힘을 빼버리고 아버지를 눌러버리니까 부모와 뜻이 다르다. 그리고 갑이는 장남 역할을 자주성할 수다. 신약 사주에서 술을 좋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약에서 술을 좋겠죠. 술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 금도 좋지만 신강 사주에서는 대체로 앞에서 우리 갑자에서 봤듯이 화와 토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갑인 역시 자기 주체적인 생각이 많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부 이별이라든지 부친 재산을 사업부지로 탕진하거나 또는 남자는 파재나 상처할 수가 있고 여자는 독소 공모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한마디 심리적으로 보면 너무 자존심이 세다는 겁니다. 자기 주체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제 고집을 세우다 보니까 부부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 문제는 바로 마음이 문제더라. 갑인은 처음으로 하늘의 마음을 여는 기운이며 갑목이 맨 처음에 제1군이잖아요. 하늘의 마음을 여는 마음의 문을 연다고 그랬죠? 네, 좋습니다. 표현이 참 좋습니다. 갑목은 처음으로 하늘의 마음, 진리를 여는 기운이며 갑목이 껍질을 터뜨리고 세상이 용구소설 치면서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거목의 기상으로 씩씩하고 외부의 간섭에도 협박에도 늠름하게 견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의 인목 속에는 병화가 있죠. 우리가 무병갑이잖아요. 이 양기가 항상 있어가지고 이제 음기에 겨울철 음기를 박차고 솟아나는 그런 기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성숙이 완전 성숙이 된 게 아니죠. 덜 성숙됐죠. 덜 성숙됐다. 덜 성숙된 기운이라 아직 마음대로 기계를 펼칠 수는 없습니다. 때가 이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럴 때 막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고독하게 된다. 고독하게 된다. 자, 마음과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밖에서는 참으로 호인이다. 근데 안에서는 냉랭하다. 이 사람은 꿋꿋한 기성을 가지고 세상을 위풍당당하게 나아가지만은 아직까지는 뭐예요? 시절 인연을 맞지 못하고 아직 추워요. 춥지요? 추워서 아직까지는 시절 인연이 도리지 않고 시절 인연이 언제 와야 돼요? 화가 있어야 된다. 목화가 이제 당당하게 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절 인연이 도래되지 않아 자신만만한 웃음 뒤에 숨은 그림자. 그게 자신은 만만해 하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어. 뭐가 자신의 운이 돌아오지 않아서 항상 세상을 한탄하고 인덕이 없음을 한탄한다. 그러나 그 원인은 따지고 보면 너무 자신만만해.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하면 도와주지 않아. 조금 모자란 듯 하고 또 뭐냐면 또 힘이 없는 듯 해야 도와주는 거야.
너무 자신만만하면 도와준 사람이 없더라. 자신만에 쌓여 항상 주변 의논 없이 스스로 독불장군처럼 행동한 결과이니 누구를 원망하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기본적인 마음에서 납니다. 자, 행운으로 보면 여자운은 자식 복은 있으나 남편 복은 없다. 왜 남편 복이 없을까요? 갑인이 너무 강하게 되면 관성은 금인데 금이 목이 너무 세면 목이 성하면 금이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남편 복이 없다. 여명의 경우에 또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 복이 없겠죠. 관이 자식이니까. 인중의 간목 비기는 남녀 공이 부모와 사극되죠. 당연히 작가지게 인중 간목은 비교는 항상 아버지를 극하고 어머니 힘을 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상극이 되고 부모의 힘을 빼고 당연히 부부 인연도 좋지 못합니다. 자, 여자의 경우에는 관성이 무력해지고 남자의 경우는 더 당연히 재성을 극하니까 좋지 않잖아요. 자식과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간목으로 볼 때 인목 중에서 무토, 편재의 큰 제복과 병화, 식식이 식복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사실은 위풍당당한 군자의 품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간목이 많을 때는 병화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죠. 사주의 병화까지 갖추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홀로 서리는 야심이 있어서 크게 성할 수 있는 사주에 만약에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고 운에서 만약에 토가 온다면 정말로 그거는 급상첨하겠죠. 그러나 원래 갑인 자체가 너무 남을 억압하려고 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남을 놀리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 재산을 누리려고 합니다. 또 자기 몸을 누리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마구마구 쓰는 낭비성으로 재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인이 한 자리에 붙어있지 못하고 인이 뭐 역말아서 막 돌아다니고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행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인 일주의 신사를 보게 되면 음욕, 전친 및 처자와 인연이 박하다. 남명은 배우자와 중도 단절, 여명은 부모 인연이 박하고 남녀 모두 생사 생시에 자녀 신상 문제로 고생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갑인이 갑목이만 남자의 경우에는 갑목이 기토를 너무 밝혀. 기토가 뭐 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와 싸울 수밖에 없어. 또 현침 또 뭐냐면 갑인이 여자란다면 남자는 누구예요? 평관이잖아요. 관성이 정관이잖아요. 금의 입장에서 갑인이 두 개나 있잖아요. 하늘에도 땅도 있으니까 갑의 입장에 신금의 입장에서는 두 개를 놓고 막 다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목은 자기와 자기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동시에 그냥 자신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처절한 먹물림을 치게 된다. 남자는 하나인데 여자가 여러 명이다 이 뜻이요. 자, 그리고 현침 갑목 속에는 현침이 있잖아요. 인목 속에도 갑목이 있잖아요. 현침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예리하고 무도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제액 여러 가지 액을 만나더라. 침이 있으면 뾰족뾰족 모진놈이 있으면 모진놈 옆에 정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직업은 할인업, 현침 할인업이요. 사람 살리는 거, 의학, 기술, 침술, yk술가의 기질이 좋다. yk술자의 직업이 좋다. 고난살이 있어서 이 고난살은 뭔가 하면 여성의 경우인데 여성의 경우 고난살은 뭐냐면 이 외를 고자에 난자가 울난자라 뭐냐면 새가 외롭게 우는 거예요. 짝을 잃고.
유명한 남편과 애정생활을 원만하지 못하고 고난살이 있어가지고 갑인일주가 홀로 산다. 그 무슨 소리가 하면 역시 여자가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남자가 시원찮으면 자기가 그냥 벌어먹고 자기가 생활하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정말로 무력해진다. 여자는 지금 가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다 무슨 탓이다? 내 탓이다. 그렇습니다. 남의 탓이 아니다. 나의 성격 탓이다. 일덕에서 형종파에 또는 공망이나 경진 등 재성과 간성이 사주나 운에서 충고를 하면 굉장히 안 좋겠죠. 충고하면 만사가 불길하다. 만사가 불길하다. 만사가 불길하고 외롭다. 질병과 가난이 따르더라. 파자, 갑이는 파자라서 파자는 녹을 파는 겁니다. 녹을 파고 흉신, 빈신을 뜻하고 파산을 경험하고 복신, 복신이 있어서 지혜와 인품과 고상한 복록도 또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갑인이 복록을 맞을 때는 무격은 축미가 뭐예요? 귀인입니다. 갑인이 축미를 만났을 때 사주 구성이 괜찮으면은 특히 기토를 축토나 미토나 이런 걸 만날 때는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겠죠. 갑인이 만대 신강할 때 미토나 기토 또는 무토나 또는 술토나 이런 등등 진토라 이런 것을 만나면은 매우 지혜와 인품도 고상 복록이 무진하더라. 탕화사라는 것은 뭐는 축과 인과 오가 있어 축인오를 탕화살이라고 해요. 탕화살이 있으면 몸에 상처가 나고 화재나 끓는 물 사고가 나고 폭탄이나 총상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평도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혼담에 말썽이 많고 결혼하더라도 파혼하기 쉽고 역시 종교나 성직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갑인일주에 있는 남녀들이 이렇게 뭐로 나가요? 종교에 귀하는 경우가 많더라. 뭐 불교든 가톨릭이든 저기 신교든 개신교든 가는 경우가 많더라. 자, 이제 갑인의 그러면 개운을 보겠습니다. 개운. 어떻게 하면 갑인일주가 개운하겠느냐. 이 사도의 주인공은 먼저 타인보다도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 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남을 관리하기 위한 마음만 굉장히 우선적으로 많습니다. 계속 남을 극하고, 남을 극하는 마음, 남을 관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빨리 자신을 마음 닦는 데서 돌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래야 개운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있어서 돈과 명예보다도 귀한 것이 부부 인연인데 이 사람은 부부를 너무 억압하는 강한 기질이 있어서 문제가 돼요. 부부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갑인은 수행을 해야 합니다. 뭐 나라고 하는 생각, 내 것이 최고라는 생각, 나의 것이 최고라는 생각, 이런 나와 나의 것과 나의 생각에 몰두하는 것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하면서 주위에 덕을 베풀면 갑인은 어쨌든 간에 식신상간으로 베풀어주면 좋아요. 그 베푸는 것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평생의 그 나쁜 업을 상쇄시킬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지혜가 샘솟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을 닦아라. 남을 관리하지 말고 자기를 관리해라. 그것이 가장 큰 급선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갑인이 개운하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갑인은 수행법으로 절수련, 겸손과 인내를 하고 명상, 자비관, 다른 사람 억압하는 걸 하지 말고 자비관을 가지고 명상을 할 때 관세음보살 기도나 아미타불 기도 같은 건 좋겠죠. 지금은 공문, 기술, 종교, 사람 관리, 사물 관리 이런 관리직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관리.
건강은 역시 토가 문제생이죠. 비위, 피부병, 호흡기, 호흡기 같은 것이 호흡기는 이거는 금이죠. 금. 밑에 피부병까지는 토고 자 금이 문제가 있어요. 호흡기는 금이요. 금. 호흡기는 자 비위 요거는 토병, 토에 관련된 목욕통하기 때문에 토의 병이고 밑에는 금의 병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다. 금의 병. 네, 좋습니다. 이게 영어로 써놨네. 자, 여러분도 같이 합시다. 병.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주 실질적인 사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갑인의 사주가 경신, 갑신, 갑인, 경인. 갑목이 갑인이고 갑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갑목과 딱 대비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금이 더 세잖아. 30%, 10%, 30%. 그게 30%, 40%, 30, 40, 50, 60, 6대4로 조금 약간 신약하다. 신약한데 많이 신약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신약하다. 약간 신약하다. 수복이 귀신이더라. 그렇죠. 약간 신약하니까 수목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인성이 있어도 좀 좋겠고, 자, 수가 좋고, 그 다음에 목이 좋더라. 목이 좋습니다. 목이 좋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인이 근록이죠. 자존심이 강해서 굽히지 않고 묵묵히 자신 있게 일어갑니다. 이 갑목이 뭐냐면 계산이 굉장히 갑인은 계산이 관리를 잘 빠르잖아요. 순간적으로 이 궁리를 잘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궁리 잘하는 게 목은 원래 바둑은 물상으로 바둑은 목에 해당합니다. 바둑이 물상으로 목에 해당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건 이게 바둑 기사잖아요. 순간적 계산, 순간적인 계산, 빠른 판단, 순간적 빠른 순간적 빠른 판단과 궁리. 뭐 그러니까 그게 바둑 기사지. 바둑 기사. 아마 6단 대단하잖아요. 아마 6단. 그래서 아마 6단 하는 사람이고 순간적인 판단이 대단하더라. 자, 여기 보면 금목이 사람이 대립, 그러니까 금과 목이 대립, 금목 대립. 금과 금목이 대립이 되고 있더라. 자, 금목 대립이 있으면 금목 사이에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중간에 수가 보면 해다 쪽 수운을 흘러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목이 뒤변에 이제 해자축 임묘진을 흐르잖아요. 그래서 운이 해자축 임묘진으로서 매우 양호합니다.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운이 좋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좀 사주가 굉장히 좋지요. 그렇게 이분은 아주 금목이 대립하면서도 굉장히 운이 자기가 가장 좋은 운이 수목을 흘러서 자기 뜻대로 흘러갈 수 있는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주는 아까 사주하고 조금 또 틀리죠. 많이 틀립니다. 사주가.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갑인, 인, 목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쭉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인이 세 개, 위에 중간에 갑이 두 개.
특별한 사주입니다. 자, 갑인이 근록이고 근록이 3개나 되고 이것은 근록이 하나만 해도 자존심이 강하는데 이렇게 3개나 해서 이것은 꽃배기. 예. 도대체가 이거는 뭐 남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지나친 자존심, 지나친 자존심. 지나친 자존심.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해. 지나치게 강해. 예. 굽히지 못한 병적으로. 자, 거의 병적입니다. 병적이다. 병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병적으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토가 병적으로 그걸 당합니다. 그래서 자, 남자 사주의 재성은 첫째, 아버지, 여자, 돈이에요. 그 돈이 정말로 그걸 너무 당해가지고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와 사이도 나빴고, 여자와 거의 여자 운이 없어서 그냥 계속 여자와 살만 살면 여자와 파토가 납니다. 돈도 모이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은 갑기 합을 굉장히 좋아하죠.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합을 좋아하는데 안 됩니다. 자, 기미 대운 때 보면은 갑기 합이잖아요. 이때 사실 때 갑기 합이니까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토가 있으면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공급 정제가 일어나가지고 공급 쟁쟁이 일어나가지고 죄를 가지고 너무 다 타가지고 오히려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미토운에서는 인미가 기문살이 되죠. 그래서 이때 조금 신들림 현상까지 일어나서 정신적인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방황. 그러니까 사주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가 우리가 보다시피 그 정상적인 사주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의 이 병화로 어쨌든 이 마지막에는 병화로 가야 되는데 비해서 50세부터 금운이 오죠. 금수운이 오서 조금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분은 인내심을 길러야 하고 아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그 개우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과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자신을 관리하고 수양을 해야 됩니다. 수양. 자기의 수양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갑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했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갑자, 갑인, 그다음 갑진 공부할 차례네요. 다음 시간에는 갑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